중국을 떠올릴 때면 보통 인구가 많은 나라, 급성장하는 경제, 거대한 건축물들이 먼저 생각난다. 그러나 그 현대적인 내면 뒤에는 풍부한 문화세계, 기이한 풍습들, 전통과 기술 사이에 모순된 삶의 방식, 현실과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얽힌 독특한 사회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선택하기 전 함께 잠을 자보는 티베트의 신부들, QR코드를 사용하는 거지들, 에펠탑이나 샤넬 가방의 복제품이단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나라 중국은 한 걸음마다 놀라움을 안겨주는 곳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광대하고 신비로운 나라에 숨겨진 15가지 충격적이고 기이한 사실들을 함께 탐험해 볼 것이다. 15번. 중국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면적이 약 960만 km에 달하는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로 동아시아 중심에 자리 잡은 거대한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점은 중국이 무려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 인도, 북한, 베트남 등과 이웃하며 이웃국가 수로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중국은 세계 무역, 투자, 교통이 전략적 중심지로 떠올랐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무려 5개의 시간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단 하나의 표준 시인 베이징 시간 UTC+8만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아주 이례적인 상황들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서쪽 끝 신장 지역에서는 해가 오전 10시가 지나야 떠오르기도 하고 반면 수천 km 떨어진 상하이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점심을 마친 시간일 수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은 탐험가들의 천국이다. 동부의 비옥한 평야에서 시작해 서부의 메마른 티베트 고원, 북쪽이 혹독한 고비 사막, 남쪽의 울창한 열대우림까지 변화무쌍하다. 세계 위지봉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티베트 고원이다. 하나위 국가 안에서 지형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모습은 마치 여러 행성을 여행하는 SF 영화 속 장면 같다. 기후 또한 거의 모든 유형이 존재한다. 베이징의 온화한 계절풍, 하이난 섬이 열대기후, 신장이 건조한 사막, 티베트의 연중 내리는 눈까지 모험심이 있다면 아침에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은 중국인이다. 2025년 기준 인구는 14억 4천만 명 이상으로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한족이 전체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티베트족, 우이구르족, 몽골족, 장족 등 55개의 소수민족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의 축소된 문화 우주라 할 수 있다. 공식 언어는 표준 중국어, 보통화지만 중국에는 3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존재한다. 광둥어, 푸젠어, 상하이어 등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말투를 가지고 있어 지역 간 소통을 위해 보통화를 사용해야 할 정도다. 14번. 중국 여성의 아름다움 아시아미의 상징. 중국 여성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동아시아 전통미의 대표로 꼽혀왔다. 맑고 흰 피부, 균형 잡힌 얼굴, 반짝이는 눈동자, 살짝 높게 솟은 콧대는 부드럽고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짜낸다. 그런 아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효도화에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오늘날의 중국 여성들은 일에 대한 자신감과 결단력, 경제적 자립성과 커리어에 대한 야망도 함께 갖추고 있다. 2023년 하룩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의 63%가 중국 출신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수보다 많다. 여성 CEO, 창업가, 학자들의 등장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며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사랑에 있어서 그들은 조심스럽고 섬세하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일단 상대를 선택하면 그것은 깊은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결정이다. 작은 배려와 세심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필요할 때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안다. 혹시 중국 여성과의 연애나 결혼이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 많은 중국 여성들, 특히 교양 있고 성공한 이들은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외국 남성이 중국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존중심이 높고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서양 간의 사랑은 데이팅 앱뿐만 아니라 유학생 커뮤니티, 사업가,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중국 여성과 교류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가? 그렇다면 댓글에 9번을 남겨주세요. 바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3번. 화장지까지 발명한 민족. 중국의 혁신적인 첫 번째 발명품은 바로 종이였다. 서기 105년 한나라의 관리 체류는 나무 껍질, 헝겊 조각, 어망 등을 갈아 만든 혼합물을 건조시켜 종이를 발명했다.
이 간단한 기법은 정보를 저장하는 인류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고 무겁고 불편한 주간이나 비싼 비단 대신 훨씬 가볍고 저렴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료를 제공했다. 놀랍게도 유럽은 12세기에 이르러서야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접하게 되었으며 중국보다 무려 1000년이나 뒤처진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연금술 실험 중 실수로 화약을 만들어냈다. 당나라 시절 도사들이 장생불사의약을 만들기 위해 요왕, 숯, 초석을 끓이다가 우연히 폭발성을 지닌 가루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약이다. 처음에는 축제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무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은 인류의 항해 시대를 열어준 나침반이다. 이미 11세기 무렵 중국인들은 자석을 숟가락 모양으로 까라구리 접시에 올려놓으면 남쪽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간단한 발명은 곧바로 해양항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고 만약 나침반이 없었다면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인류의 대항해 시대는 훨씬 늦게 도래했을 것이다. 지식 전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중국은 인쇄 기술에서도 선구자였다. 7세기에는 목판 인쇄가 시작되었고 책의 모든 내용을 나무판에 새긴 우대량 인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11세기에는 평범한 민간인 비셔의 흙으로 만든 알자를 개발하여 문서마다 글자를 바꿔가며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했다. 유럽이 여전히 필사를 통해 하나하나 책을 복사하던 시절 중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권의 책이 인쇄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놀랍거나 현대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발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댓글에 8번을 남기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 12번. 중국 세계 최대의 차 생산국. 중국은 차 문화 위발상지이자 전 세계 차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차 강국이다. 중국은 단순히 생산량에서 선두일 뿐 아니라 차를 가족 식사, 외교 일회, 종교의식, 삶의 철학에까지 깊이 녹여낸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국을 세계의 차왕국으로 만들었을까? 바로 차 재배에 최적화된 천혜의 자연 조건이다. 굽이치는 고산 지형, 완벽한 습도, 자주 끼는 안개는 고품질 찻잎을 길러내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 복건성, 운남성, 절강성과 같은 유명한 차재배 지역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찻잎은 해발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자라며 각각의 지역과 고도에 따라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만들어낸다. 생산량뿐 아니라 차의 다양성 면에서도 중국은 독보적이다. 항저우의 부드러운 들풀향을 지닌 용정차, 난초향이 감도는 유명한 우롱차 철관음, 그리고 오래될수록 귀하고 비싸지는 자연발효차 보이차까지 각기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 차는 황제에게 바쳐졌던 최고의 현상, 바로 처녀차다. 전설에 따르면 이 차는 오직 순결한 소녀들만이 채취할 수 있었으며 손이 아닌 입으로 찻잎을 따고 그 찻잎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금쟁반에 담겨야 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는 중국 문화 속에서 차가 얼마나 신성하고 순결하며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였는지를 보여준다. 11번. 중국만의 독자적인 소셜미디어 생태계. 중국에 가서 페이스북, 유튜브, X, 구트위터에 접속할 수 없다면 휴대폰이 고장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대부분의 국제 플랫폼은 만리방화벽이라 불리는 대규모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의해 차단된다. 이는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라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국내 데이터를 보호하며 디지털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선 VPN이 필수이며 이는 중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도구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무엇을 사용할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위챗이다. 메신저, SNS, 전자지갑, 병원 예약, 쇼핑, 세금 납부까지 모든 기능을 갖춘 슈퍼앱이다. 지갑을 잃어도 괜찮지만 위챗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존재다. 웨이보는 가장 대중적인 오픈형 SNS로 X와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합친 듯한 구조이며 연예인, 인플루언서, 정부기관, 수많은 중국인이 활발히 활동한다. 바이두는 구글을 완전히 대체한 검색 엔진으로 검색 외에도 지도, 클라우드 저장소,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까지 제공하며 중국 내 구글의 강력한 대항마다. 당신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없이 일주일을 살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댓글에 7번을 남겨보자. 10번. 고대, 현대, 미래 건축이 공존하는 나라. 중국에서는 단 몇 정거장 위 지하철만 타도 수천 년이 시간을 넘나들 수 있다.
고대 건축, 현대 위경이 미래의 도시가 한데 어우러져 도시 전체가 극적인 대비 속에 존재하는 나라다. 북경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자금성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황궁으로 980채 이상 위고 건축이 모여 있다. 자금성은 못 하나 없이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풍수지리를 철저히 반영한 설계와명, 청왕조의 건축 정수를 보여준다. 붉은 벽, 기와, 기둥 하나하나가 동양문화유산을 증명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중국은 더욱 과감한 건축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상하이 타워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632m 높이와 하늘로 비틀어 오르는 독특한 디자인,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는다. 장가계의 유리다리는 길이 430m에 달하며 한때 세계 기록을 보유했고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3D 프린팅으로 완성된 건물은 건설 산업의 새 시대를 예고한다. 특히 AI와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 계획된 스마트 신도시 슝안 은미래 도시의 청사진이다. 중국의 건축은 앞으로도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다. 9번 아이폰 13,000원, 샤넬 가방 26,000원. 오직 중국에서만. 중국에서는 아이폰, 나이키 신발, 심지어 샤넬 가방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심천과 이우 같은 도시는 짝퉁 천국이라 불릴 만큼 유명하며 특히 이유는 세계 최대의 짝퉁 슈퍼마켓으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옷, 가방, 시계부터 정교한 전자부품까지 모든 이조 상품이 가득하다. 일부 쇼핑센터는 1급 짝퉁 만전문적으로 판매하는데 전문가도 쉽게 구별 못할 만큼 정밀하게 만들어진 상품들이 즐비하다. 중국의 모조 능력은 단순 소비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베네치아, 런던 브리지, 오스트리아 위알슈타트 마을까지 전 세계 유명 건축물을 그대로 본떠 도시 전체를 유럽 스타일로 재현하기도 한다. 이는 저작권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중국 내 관광객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명소다. 애플, 아디다스, 구찌 같은 유명 브랜드와 하이테크 제품은 이조의 주요 대상이다. 마이폰, 아디보스, 돌체앤바나나 같은 유사 브랜드들이 넘쳐나며 외관은 진품 과거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어색하다. 운동화 안켤레에서 유럽 도시 전체까지 중국은 원본이 있다면 복제본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때로는 복제본이 진짜보다 더 잘 팔리는 세상이다. 당신도 이상하게 익숙한 짝퉁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6번을 남겨보자. 8번 4,000년 동안 지하에서 살아온 마을 야오둥의 비밀. 현대인은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만 산다고 생각한다면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산먼샤 마을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곳에는 무려 4,000년 넘게 지하에서 삶을 이어온 독특한 마을이 존재한다. 그 중심에는 야오둥이라 불리는 움푹 지하 주거지가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이 삶에서 뗄 수 없는 공간이다. 지표면에서는 집도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약 67m 아래로 내려가면 마치 동화 속 세계처럼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펼쳐진다. 이곳 사람들은 지하에서 요리하고 공부하고 쉬며 살아간다. 야오둥의 구조는 현대 건축가조차 놀라만큼 정교하다. 보통 정사각형 형태로 한 변이 1012m이며 진입로는 암만한 경사로 이어진 넓은 안뜰로 통하고 그 주변으로 여러 기능 공간이 뻗어나간다. 특히 배수 시스템이 매우 잘 설계되어 있어 홍수나 폭우에도 영향을 거해받지 않는다. 하나위 야오둥을 완성하려면 2에서 3년간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인내와 지혜를 보여준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독창성뿐 아니라 환경 친화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지하에 위치하기에 내부 온도는 항상 일정하며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여 냉난방이 거의 필요 없다. 건축 과정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 비용이 적게 들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생태주거 형태로 수천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7번 남이 남편을 빼앗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천만 원을 지불한다. 중국에는 상상하기 힘든 수업이 존재한다. 바로 유부남이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가르치는 은밀한 교육과정이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수업료가 4,000달러, 약 560만 원에 달하는 고급 과정이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유부남에게 접근하고 유혹하며 결국 그 남성이 아내를 떠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강사들은 자신을 경험 많은 제3자 혹은 유혹이 전문가라 칭하며 대화법, 심리조작, 몰래관계유지법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친다. 일부 수업에서는 실습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산업도 조용히 성장 중이다. 바로 제3자 명예로운 퇴장 서비스다. 이 일은 변호사와 심리상담사가 맡으며 불륜관계에 놓인 여성에게 법적 결과, 사회적 압박, 감정적 고통 등을 설명하며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조언한다. 이 상담 서비스 비용은 최대 10만 위안, 약 14,000달러,
증약 1,900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복구하러 애쓰는 아이러니한 이중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6번. 중국에서는 거지도 QR코드를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연금을 꺼내면 마치 고대에서 온 사람처럼 취급받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현금 없는 사회로 대도시부터 시골 마을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QR코드를 일상에 활용한다. 슈퍼마켓, 택시, 노점상, 농부, 그리고 심지어 거지들까지 각자 고유한 QR코드를 가지고 있다. 종이에 인쇄한 코드를 목에 걸고 앉아있는 거지를 보는 건 더 이상 특별한 광경이 아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은 웃으며 결제하는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이다. 음식점, 쇼핑몰, 자동 판매기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웃기만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결제된다. 현금도 휴대폰도 필요 없이 얼굴만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외국인을 위한 불편함이 숨어 있다. 국제 신용카드는 대부분 결제가 되지 않으며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국내용 결제 시스템은 중국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에서 아무것도 싸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기본 중국어보다 알리페이 사용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5번. 결혼 전 20명의 남성과 동침하는 신부. 티베트 일부 소수민족 공동체에는 결혼 전 시험동거라는 오래된 풍습이 존재했다. 여성은 남성과의 정식 관계나 중매 없이도 다양한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실제로 상대를 평가했다. 어떤 여성은 최대 20명과 관계를 맺었고 관계 후마다 물건을 하나씩 보관하여 일종의 점수처럼 삼았다. 마지막에 건강, 출산 능력, 성격 등이 가장 잘 맞는 남성이 남편으로 선택되었다. 오늘날 이 풍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티베트 일부 지역의 결혼 전 평가 방식으로 존재했었다. 또 다른 독특한 예는 중국 남서부에 사는 무소속 여성들의 걷는 결혼이다. 법적 결혼도 없고 성대한 예식도 없이 여성은 연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남성은 밤에 조용히 찾아왔다가 새벽에 떠난다. 아이는 여성이 성을 따르고 외할머니 가족이 키우며 아버지는 단순한 밤의 손님 애불과하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이목의 중심 혼인 형태는 그들 문화 안에서는 전혀 부끄럽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운남성 이바이족 전통에서 열리는 라오산닝 축제는 특별하다. 이 축제는 결혼한 이들이 예년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로 때로는 하룻밤을 보내기도 한다. 이는 과거의 감정을 풀고 옛사랑을 존중하는 문화로 여겨졌으며 예전의 중매 결혼에 대한 조용한 반항으로도 해석된다. 4번. 시간을 초월한 중국의 여행지들. 중국은 현대적인 건축물로 유명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존재하는 듯한 특별한 장소들도 갖추고 있다. 만리장성은 여러 왕조를 거쳐 건설된 거대한 방어벽으로 인류의 위지와 인내를 상징한다. 총 길이는 2만 1000km를 넘으며 달에서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낮은 지구 궤도에서는 관측이 가능하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의 일부 구간에서 찹쌀과 석회를 혼합하여 접착제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창의적이면서도 견고한 건축 솔루션이었다. 티베트 라사에 위치한 포탈라궁은 히말라야의 정신적 보석으로 불리며 역대 달라이라마에 거쳐이자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던 장소다. 해발 3,700m에 위치한 이 궁전은 1000개 이상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간마다 깊은 영적의 미와 장엄한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다. 단순한 종교 상징을 넘어 예술적 걸작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윈난 성미리 짱고성은 동양이 베네치아라 불리며 수로만과 고풍스러운 목조가옥, 이끼낀기와 지붕, 청석 포장도로가 어우러진 도시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나시족의 전통 건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고요한 전통 음악을 듣는 순간 당신은 마치 오래된 사랑 노래 속에 들어온 듯한 평온함을 느낄 것이다. 3번. 전통과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중국의 축제들. 중국 문화를 가장 생생하고 온전히 체험하고 싶다면 이들의 전통 축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축제 기간 동안 중국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첫 번째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인 춘절이다. 도시 전체가 붉은 등불로 수놓아지고 폭죽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가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광경이 이어진다. 놀라운 점은 춘절이 단 며칠에 그치지 않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세뱃돈, 사자춤, 각종 파티, 고향 방문으로 인한 대혼자 비그 기간을 채운다. 이때 중요한 풍습 중 하나는 종두트로,
새해 첫날 가장 먼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해 가족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중추절은 가족의 재회를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음력 8월 15일 밤 사람들은 둥근 달을 바라보며 월병을 먹고 연등을 날리며 평안을 기원한다. 월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풍요와 완전함의 상징이며 오랜 행복을 비는 인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음력 정월 대보름에는 등불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붉은 땡이 거리, 마을, 골목까지 가득하며 그 불빛은 새해의 길을 밝혀주는 희망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전통떡인 탕위안을 먹고 등수 수수께끼를 풀며 하늘의 소원을 담은 연등을 날린다. 2번 중국의 4대 요리 학파 미각의 술. 중국 요리는 그 다양성뿐 아니라 4대 요리 학파라 불리는 대표적인 미식체계로도 유명하다. 이는 10억이 넘는 인구를 지닌 국가의 음식 문화 정점을 대표하는 네 지역 스촨, 광둥, 장수, 산둥 각각의 조리 기술, 맛, 철학이 뚜렷하게 반영된 전통이다. 스촨 요리는 매운맛의 오가들의 천국이다. 특징적인 양실 요인 스촨 후추는 엿끝을 찌릿하게 만드는 독특한 감각을 제공하며 스촨어거나 매운 볶음밥 같은 대표 음식은 도전적인 매운맛으로 유명하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매운 요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에 반해 광동 요리는 부드럽고 섬세한 맛이 중심이다. 재료 본연의 신선함을 강조하며 강한 양념을 피한다. 대표적인 예로 딤섬이 있으며 정갈하게 준비된 소형 음식들 만두, 새우교자, 슈마이 등 은주로 아침이나 티타임에 즐긴다. 하나하나의 요리마다의 술성과 섬세함이 묻어난다. 장수 요리는 부드러운 땀맛과 아름다운 플레이팅이 조화를 이루며 조리 시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기술이 중요시된다. 찐생선이나 고기 만두와 같은 요리는 섬세한 맛과 미적 감각이 잘 어우러진다. 마지막으로 싼동 요리는 짙은 풍미, 넉넉한 양, 풍부한 해산물로 유명하다. 국물 요리가 많고 주로 삶거나 조리는 방식이 사용된다. 대표 요리로는 해산물 맑은 국물과 바삭한 군만두가 있다. 당신은 매운맛, 부드러운 땀맛, 혹은 해산물 중심의 깊은 풍미 중 어느 쪽이 더 끌리는가? 1번 중국의 생활비 고급도 가능, 절약도 가능. 중국의 생활비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원룸 아파트 임대료가 월 60만 900달러, 약 84만 126만 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 도시나 소도시에서는 월세가 15만 350달러, 약 21만 49만 원로 매우 저렴하며 절약형 생활이나 현지 문화 체험에 적합하다. 요리를 직접 한다면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집밥 재료비는 월 23만 280달러, 약 32만 39만 원 수준이며 중국의 길거리 음식도 저렴하고 맛있어 인기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한 끼가 37달러, 약 200만 9,800원면 충분하다. 도시 내 교통은 지하철과 버스로 매우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며 월 평균 교통비는 1,520달러, 약 2만 1천 2만 8천 원 정도다. 체육관 멤버십은 월 3,050달러, 약 4만 2천 7만 원로 합리적인 편이고 최신 장비와 트레이너가 있는 곳도 많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월 생활비는 88011, 800달러, 약 123만 1,650만 원까지 다양한데 이는 당신이 생활 방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정도 예산이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중국이라는 넓고 다채로운 나라를 여유롭게 탐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